리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저는 이화여대 국악부의 장희권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누가 리더가 되는가, 그 리더십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리더는 타고나는가, 동물 성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심, 용감, 연속, 그리고 가시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리더십 형성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리더는 타고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리더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런 특징 아니면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 앞에 있는 이 물고기들이 먼저 상어의 접근을 눈치채고 그 다음에 회피 이동을 하죠.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이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먼저 정보가 있는 상어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개인들이 앞장서서 움직이고 바로 그런 개인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정보가 있는 개인이 리더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체적으로 우월하면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 자원을 확보하기에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 자원을 이렇게 쟁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침팬지도 그렇고 회색 늑대, 늑대도 보면은 알파 수컷이 리더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신체적으로 우월한 경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여왕벌이 있는데요. 여왕벌이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봉방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그 여왕벌이 될 일종의 그 처녀 여왕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몇 마리가 동시에 태어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거든요. 이런 경우 이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그 처녀 여왕벌이 나중에 진짜 여왕벌이 될 확률이 높죠. 세 번째, 나이가 많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코끼리 사회에서 그 가모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이었습니다. 이 여왕벌도 보통 신체적으로 우월한 개인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바로 그 개인이 가장 먼저 태어난 그런 여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개인이 리더가 된다. 바로 여기에도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인데요. 이 주제는 좀 굉장히 폭 넓고 좀 깊은 주제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고 싶은데요. 먼저 동물에도 성격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 동물 행동학자로서는 처음에는 그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혹시 여기에서 뭐 애완견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고양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동물도 각자 자기 고유의 성격이 있고 그 성격대로 행동한다. 배우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동물 성격을 저희가 학문적으로 다루게 된 배경은 좀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여기 전형적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반프 국립공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 엘크라는 그런 사슴이에요. 여기서 이런 잔디밭에서 초식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동물이 나타나서 이 잔디밭에서 이 풀을 뜯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계속돼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엘크의 행동이 바뀌었는지 이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 엘크마다 이렇게 표식을 한 다음에 어떤 그 엘크가 여기에 나타나서 풀을 뜯는가 봤더니 아주 특정한 개체, 특정한 엘크가 먼저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이런 동물을 용감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팔로워들이죠. 팔로워들이 이 용감한 그런 개인들을 따라서 같이 초식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 개인마다 성격이 다르다. 이런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약간은 새로운 환경, 약간 모험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용감하게 먼저 가서 그런 초식 활동을 하는 동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팔로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초창기 동물 성격 연구 이래로 거의 모든 동물마다 이런 성격을 연구하면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또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포식자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용감하게 이 포식자에 맞서 싸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포식자가 무서워요. 왜 숨을 수도 있겠죠.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쁜가요? 어떤 특정 성격이 다른 성격보다 어떤 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전부 다 공평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격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성격 연구에서 가장 잘 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박새인데요. 그 박새하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넥타이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넥타이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이렇게 공격적인 좀 우세한 그런 수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새의 탐색 행동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자, 야생에 있는 박새를 이렇게 포획을 해요. 잠시 새장 속에서 가둬서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 다음 날 이 박새를 풀어주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플러스 표시가 있죠. 자, 거기에 인공나무가 있어요. 그 하룻밤을 지낸 이 박새를 풀어주기 전에 딱 2분 동안 자, 이런 5개의 인공나무가 있는 공간에 풀어줍니다. 그러면 2분 동안 박새의 행동을 관찰해요. 그래서 어떤 박새를 보면은 거의 2분 동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2분 후에 저 문이 열리면은 뭐 이렇게 날아갑니다. 또 어떤 박새를 보면은 거의 2분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막 탐색 행동을 해요. 자, 2분 동안의 이런 박새의 행동을 우리가 딱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각 그 개인 그 박새에게 특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탐색 행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박새는 훨씬 더 공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용감하게 접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다른 개체의 음식을 훔칠 가능성도 높았어요. 이게 재밌는 것은 그 박새를 몇 달 후에, 이게 똑같은 박새죠, 다시 포획을 해서 똑같은 이제 이런 실험을 하죠. 그럼 거의 그 탐색행동 수치와 비슷한 수치가 나타나요. 또 놀라운 것은 그 박새의 아들, 딸 있죠. 그게 자식이죠. 또 자식을 포획을 해서 역시 또 같이 이런 탐색 행동을 하죠. 그러면 또 비슷한 수치가 나타나요. 심지어 유전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은 거의 모든 동물에서 나타나요. 이런 위험 감수 행동이 굉장히 소심한 이제 그런 개인서부터 그런 용감한 개인까지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은 소심, 나머지 개인은 용감, 이것이 아니고요. 용감한 정도 아니면 소심한 정도가 이 개인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연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심, 용감, 연속이라고 하고, 이런 특징은 이 소심, 용감, 연속은 거의 모든 동물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성격의 차이가 그 리더가 되는지 우리가 가시고기를 이용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시고기는 사실 굉장히 좀 작은 물고기예요.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가시고기의 등을 보면은 지금 저기 가시고기 보이죠? 투명한 이렇게 돌기 같은 이렇게 가시예요. 이게 뒤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정상일 때, 보통일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포식자의 공격을 받았다. 이제 그러면은 그 가시가 이렇게 똑바로 서요. 그러면은 포식자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입을 다물게 되면은 그 가시에 찔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가시가 그 방어 행동에 사용됩니다. 또 가시고기의 또 재미있는 특징, 또 사실 많은 물고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혼인색이에요. 그래서 수컷이 번식기가 되면은 몸의 일부의 색깔이 바뀝니다. 이 배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바뀌어요. 번식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수컷이 먼저 둥지를 지어야 해요. 그리고 이 지나가는 암컷에게 빨간색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암컷을 유인하죠. 그래서 암컷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저 둥지로 와서 산란을 하고, 수컷이 그럼 바로 이 정액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 수컷이 이 알을 돌보고 그 알이 깨어나면은 치어가 되죠. 정성껏 돌보다가 이제 수컷이 죽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치어들이 아빠의 살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의 수컷은 그 부성애의 극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시고기의 위험 감수 행동에 대해서
한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수조, 지금 수조가 두 개가 보이죠? 이 가시고기는 주로 이런 수초 근처에서 머뭅니다. 가시고기가 이렇게 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새가 공중에서 덮치거든요. 이 위에서 이 가시고기의 존재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수초가 있는 곳은 좀 깊습니다. 자, 그런데 수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깊이가 얕아져요. 지금 이렇게 가림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상대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소심한 물고기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일단 움직임도 천천하고 수초에서 멀리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용감한 물고기의 행동을 보면은 이 수초에서 훨씬 더 멀리 벗어나고 움직임도 많고 활발합니다. 바로 이것만 잘 수치화를 하면은 바로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소심, 용감 연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두 수조 사이에 가림막이 있었죠. 그 가림막을 치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상대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서로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 나의 그 행동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지금 수초를 벗어나서 지금 위험한 지역에서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나도 수초에서 벗어나서 위험한 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렇지만 이 소심한 물고기와 용감한 물고기, 저기 동선을 보면은 이 둘이 확 차이가 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저 보시다시피 소심한 물고기는 일단 움직임이 적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시면은 용감한 물고기에 딱 붙어 있어요. 이 소심한 물고기는 거의 용감한 물고기에만 딱 붙어서 그 반에서만 이렇게 활동했어요. 이에 비해서 용감한 물고기를 보면은 훨씬 더 움직임도 많고 소심한 물고기에서 가까운 부분, 먼 부분 다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협응 움직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서 나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죠. 협응 움직임을 잘 보면은 선도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런 수초에서 나와서 먼저 움직이는 물고기예요. 그러면은 뒤따라 나오는 이런 물고기, 우리가 이것을 모집하는 물고기입니다. 용감한 물고기나 사실 소심한 물고기 모두 내가 먼저 수초에 나와서 이 모집에 성공을 하죠. 그러면은 그 물고기는 리더가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요, 용감한 물고기나 소심한 물고기 모두 이 선도하는 물고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리 선도를 해도 뒤따라오는 물고기가 없으면은 그럼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도를 했는데 뒤따라오는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물고기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성격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자, 소심한 물고기는 자, 내가 먼저 선도를 해서 앞서 나갔어요. 자, 그런데 뒤따라오는 물고기가 없죠. 모집에 실패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자신의 행동을 접고 다시 수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협응 움직임을 주도하지 않아요. 자, 이에 비해서 용감한 물고기를 보면은 자, 내가 먼저 선도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뒤따르는 물고기가 없어요. 모집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용감한 물고기는 소심한 물고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그 모집에 실패했더라도 또 시도해요. 두 번째 또 시도하고 세 번째 또 시도하고 그러다가 모집에 성공하죠. 그러면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되는가? 자, 이것은 그 자기하고 같이 지금 있는 다른 물고기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무리 용감해도 이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그 파트너가 리더의 움직임에 같이 맞춰주죠. 이런 경우에는 리더를 더 리더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는 이렇게 좀 용감하고 다른 물고기들의 움직임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그런 물고기일수록 리더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파트너로부터 강한 팔로워십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좀 소심한 리더일수록 상대방을 좀 더 리더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소심한 리더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강한 리더십을 이끌어냅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물고기들은 많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중 어떤 물고기가 리더가 되는가? 파트너가 그 리더를 리더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 특히 이런 성격의 차이가 이런 그 용감한 물고기를 리더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소심한 물고기를 보다 분명한 팔로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리더십 형성에 아주 중요합니다.